뉴스 비평 시작합니다. 자, KBS 시청률을 시작하겠습니다. KBS 주말 단단히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지난 주말에 목요일 날이었죠. 수, 목, 금, 토일 평일날 9.6%를 기록함으로써 KBS 대마론 이제 완전 불식됐고요. 주말에 상당히 낮은 시청률을 이어갔네요. 한마디로 주말 KBS 뉴스는 밋밋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KBS 뉴스는 재미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수준의 의제를 발제하는 뉴스로 유명했는데 너무나 밋밋해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톱 블록으로 하나 둘 셋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요 세 사람이 기자들이랑 이제 간담회를 가졌어요. 스트레이트 뭘 이제 톱으로 올렸고,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 그리고 당시 진행 중이었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찬 종료 소식 해서 청와대 발로 보도를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KBS식 뉴스의 KBS식 편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이 요구하면 총선에 놓아드려야 된다. 누구요? 이낙연 총리와 다른 장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낙연 총리와 장관들을 당이 총선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놓아드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 정상화 안 되면 연장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은 다시 확인했고요. 뭐 특별할 거 없는 뉴스예요. 밋밋하게 시작해서 쭉 밋밋하게 이어갑니다. 단독이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대단히 큰데, 이게 기본적으로 뉴스는 사람을 소비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뭐 뉴스, 드라마 뭐 다 마찬가지야. 나는 자연인입니다. 다 텔레비전은 다 인물의 인물.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영화도 그렇고요. 캐릭터 플레이라고 다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뉴스가 왜 재미가 없냐면 캐릭터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KBS는 캐릭터가 있어야 흐름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밋밋한 캐릭터들인데 다 스태프들이니까. 그런데 단독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9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2008년부터 시작된 거.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응? 빚을 너무 많이 줬는데 막 이제 집값 떨어지면서 폭락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였잖아요. 그게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때 국책은행 공기업 등에서 달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 위기 때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보유해야 안정하잖아요. 그 달러를 보유하려면 채권을, 국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 채권 발행 수수료가 한 14억 정도 떨어진대.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은행에다가 그 대행을 맡겼는데, 그러면서 야 너희들한테 14억짜리 이거 물건 하나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발행하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 기관장 자제분 취직시켜줘.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와중에 나라가 지금 정체절명, 이게 망하나 흥하나 이 위기에 국채를 발행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지네 새끼들 인턴 시켜달라, 취직시켜달라, 이따위 짓을 한 거죠. 응? 되게 죄질은 안 좋은데 분노가 안 돼.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을 까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을 걸 거면 하루 이틀 더 취재를 해서 이름을 까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MBC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소송을 그야말로 빛처럼 맞기 시작한 게 카메라 출동이 있을 때. 저 카메라 출동이 있을 때 저의 원칙은 실명 보도한다야. 실명 보도. 응? 누가 어떻게 해먹었는데 국가 예산을 이렇게 해먹었다. 25년 전부터 저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어요.
25년 전부터. 그래서 소송을 비 맞듯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비자 보호원에서 무슨 성분 분석을 했는데 M사의 C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고 K사의 Z 제품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은. 근데 이제 광고주와의 관계 때문에 보통 익명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소송 들어올까봐도 하고. 이게 일단 아니라고 보잖아. 국가기관에서 이런 검정 자료가 나오면 이제 관련 당사자나 기업들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면서 가처분과 민형사 소송을 막 걸어요. 일단 그래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보도했죠. 실명 까고. 응? 어우, 쉽더라고요. 소송 당하기 정말 쉬워요. 까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소송을 비록 당하더라도 까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명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요. 이 재미있는 뉴스가 재미가 없어져. 주인공이 없는데, 응? 생각해봐. 신과 함께 생각해봐. 블랙머니, 이한이가 다 모자이크하고 나오고 또 주인공 누구야? 조진웅 배우가 모자이크하고 나오고 그래봐. 영화 볼만 나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밋밋해. 전두환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이해찬 2년 내 죽을 거다. 라고 자한당 김재원이 막말을 했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야.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예결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어. 대표야. 골 때리는 거죠. 응? 누구를 반대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죠? 응? 누구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데. 응? 며칠 전에 알츠하이머 걸렸다고 그러고 당구도 아니고 골프 친 놈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이해찬 공당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2년 내에 죽을 거라고 이따위 소리 하면서 자기가 택시비 10만 원 냈다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우리의 지도자로 언제까지 우리가 옹립하고 막강한 권능과 금권을 줘야 됩니까? 내년 4월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자, 그런가 하면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는 또 중요한 보도도 단신으로 처리가 일제히 되어 있습니다. KBS는 밋밋했다. 그런데 그나마 내가 KBS 기사 중에서 좀 살려볼 걸.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만든 거잖아. 아무리 밋밋하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료로 만든 뉴스인데 그 중에서 쓸만한 걸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엄청나게 뒤져서 딱 하나 찾았어요. 요 기사. 11월 8일 날 보도한 건데 억울한 기소유예 빠밤. 이 기소유예라는 게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검찰권의 어마어마한 특권 중에 하나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기소를 유예한다. 죄는 있으나 내가 봐줄게 창작해서 이런 거야. 이거는 재판받을 권리를 아예 빼앗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정말 피해가 많더라고요.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액정을 수거해서 본사에 반납하거든요. 근데 하나 빼먹었대. 근데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그걸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이 양반을 고소했어. 그랬더니 기소유예가 나온 거야. 그럼 기소유예자들은 직접 고용 안 하겠다 해서 유죄를 확정적으로 받은 것도 아닌데 유죄나 다름없이 돼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실적 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니까.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기소해야 될 건데 그냥 봐줬어. 그냥 기소는 유예 안 해도 넌 기소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대요. 이거는 확정적으로 형을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검찰이 재판도 안 하고 형을 준 거야. 바로 기소유예라는 이름으로.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기사가 얼마나 정말
너무나 뼈아픈 기사인지 여러분들. 응? 제가 삼성전자 서비스 취재를 했었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액정이랑 기판 이런 거를 다 수거해서 본사에 반납을 하도록 만들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새 제품인 양 속여서 팔았다는 고발을 제가 했잖아요. MBC에 있을 때. 기억하세요? 저는 목숨 걸고 보도했어요. 삼성 엑스파일 이후에 제가 5년인가를 취재 부서에서 제외돼서 계속 지방으로 귀양 다니다가 MBC로 딱 돌아와서 다시 이거 보도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최소한 수천억 원을 이렇게 사용한 부품을 수원 공장에서 다시 수리해가지고 새 제품인 것처럼, 새 부품인 것처럼 팔아먹었다니까, 속여서. 그러면은 원가, 취득원가가 제로니까 100% 남는 거고, 취득원가가 제로이니까 당연히 비밀 장부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최소한 수천억, 수십조가 될 수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먹었으니까. 자, 그런 삼성에 깔려있는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서 사기 쳐먹으려고 협력업체 수리기사들한테 야, 액정이라든가 부품 같은 거 빠지지 없이 반납해. 지네가 다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하나를 누락시켜서 또는 뭐 잊어버리거나 해서 반납이 안 됐다. 그러면 횡령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 직원이나 다름없죠. 협력업체 수리기사니까. 고소한 거야. 근데 우리의 검찰은 기소유예를 한 거지. 검찰이 제대로 죄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안 됐으면 무죄를 내려야 되는데 분명히 어디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어요?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은? 검찰의 인사 총책임자가 홍석현 동생이었잖아요. 홍석조는 이건희와 홍석현의 지시를 받고 검찰 수뇌부에 뇌물을 전달했던 자인데 그 뇌물을 전달했던 자에 대해서 사법 처리도 하지 않고 명예퇴직시켜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매일 가는 CU그룹의 회장이잖아요. 홍석조 전 검찰 뇌물국장.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삼성전자 서비스의 비자금 축적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이런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기소유예를 때려야 현업에서 배제가 되겠지. 이런 대단히 무서운 사연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검찰에 우리가 허투루 넘기는 이런 기소유예, 권한, 이런 것들이 다 거대한 거악을 키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저도 기소유예를 좀 받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물대포 쏜다고 원래 물대포에 쓰는 물은 취수장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 쓰려면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던가. 허가 받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소방법 27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로소방서에서 허락받지 않고 2015년 4월에 물대포에다 바로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를 확인하고 제가 중단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다 업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받아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5년에 들어가서 2019년 4년 동안 꼼지락 저 눈치 온갖 눈치를 보더니 2019년 10월 얼마 전에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나 불쾌했어요. 나를 기소하거나 무죄로 하거나 죄는 있는데 혐의는 있는데 봐줄게 라는 검찰의 처분, 저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검찰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증인이 돼서 아프지만 기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MBC 볼까요? MBC 5%. 이제는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어요. 주말인데 5%가 나온 거야. 대단하지. 오늘 아마 6%, 7%까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KBS가 10%인데 같은 날 MBC가 5%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광고가 붙잖아, MBC는. 그래서 광고에서 완전히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KBS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되는 시청률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소미아 여론조사를 톱으로 올렸어요. 지소미아 관심 있잖아요. 예정대로 종료해야 된다. 52%더 늘었어. 그런가 하면 따끈따끈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온갖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 찬성 66%. 야,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힘있게 톱블럭으로 아주 따끈따끈한 현안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을 딱 전달하고 그 여론을 믿고 우리는 갑니다. 이런 태도의 뉴스 편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국회 주요 비서들의 기자회견. 그런가 하면은 이거 아주 중요한 기사로 이어지는데 청와대 발기사 두 꼭지, 세 꼭지 이어지는데요. 중간 브릿지를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청와대가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KBS랑 안 하고 MBC랑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비서진이 어느 채널을 받게요? 요거는 아마 단독일 수도 있겠는데 대통령이 어느 방송을 보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방송에 따라서 지시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청와대 스태프들도 다른 방송 뉴스는 별도 모니터 보고를 받겠지만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태까지는 JTBC 뉴스를 봤어요. 청와대 대통령이. 근데 최근에 MBC로 채널이 넘어갔다는 아주 믿을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믿을만한 정보가 과연 사실일까 했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보는 채널과 국민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MBC로 채널을 넘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보도예요. 자, 골프 치다 걸렸는데 요 네 양반 있잖아요. 왜? 골프 치는데 쫓아다녔던 네 양반이 경찰이라는 거 보도 나왔는데 못 보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경찰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다닙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 우리가 다 걷어먹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전두환이 명절 때마다 차를 보냈는데 차 트렁크를 열면 선물이랑 뭐 이런 게 가득 있었대요. 뭐 돈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던 사안입니다만 지금도 다 자금 추적해봐야 됩니다. 전두환과 그 주변에 있는 경찰들. 전두환의 똘마니인 줄 알아요, 자신들이. 빨리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때문에 고발당했잖아요. 반스 목사. 반스 목사라고 해도 된대요. 이게 모욕이다, 아니다. 이래서 양희삼 목사님 계시잖아요. SNS와 페북에서 아주 열심히 사회 어두운 곳에 연대하시면서 목회하시는 그 양 목사님이 모욕죄인가 아마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니까 우리도 반스 목사라고 해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헌금 때문에 또 고발당했잖아요. 헌금은 종교적 목적에서
집회 현장에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고 막 이런 정치적 사안의 집회에서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니까 이거는 기부금품 모금에 관련된 법의 위반이라는 것이 고소한 김용민 우리 목사가 함께하는 종교개혁 단체의 고발 내용인데요. 고발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는 안 받고 또 계속 헌금을 걷고 있더라. 이런 따끈따끈한 보도 MBC 말고 없어요. 이게 왜 나와줘야죠. 광화문과 무슨 뭐 여의도 맞불 집회 이렇게 다이다이로 비교할 게 아니라 다이다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이다이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대등하게 이렇게 붙여서 비교하는 건 안 되죠. 응? 이런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여의도에 선대기 집회한다. 따로 가야 되는 거죠. 동등하게 다이다이 말고 뭘 써야 되지 그럼? 맛이 안 나잖아. 비등비등. 여하튼 비등비등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대강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아주 또 뉴스 비평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진짜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서 나경원 자녀 입시 특혜가 고발한 지 54일 만에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11월 8일. 응? 그럼 당연히 리포트지. 조국 보도를 얼마나 했어, 니들이. 응? 뉴스 절반을 하려 해서 했잖아. 근데 나경원이 그렇게 무게가 없는 정치인이야? 응? 나경원은 원내 대표잖아. 아무나 해도 돼? 아무리 자한당이지만 원내 대표씩이나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동등한 더하면 더한 그런 입시 특혜가 있었어. 그 주장이 제기됐어.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고발했어. 근데 조사를 안 하다가 54일 한 달 보름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어. 그러면은 중요한 뉴스잖아. 자, 근데 한 꼭지씩 했어요. MBC, JTBC, KBS 한 꼭지씩 달랑했어. 좋습니다. 그나마 기사는 JTBC가 제일 괜찮게 보도한 것 같아. 한 꼭지지만 제일 깔끔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딱 나왔어. 여기 보면 그동안 54일 동안 고발인 조사 안 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고발할 사안이 늘어나서 4차례나 무려 추가 고발했다. 혐의는 첫 번째, 서울의대 윤영진 교수가 나 원내대표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을 인턴 채용하는가 하면 국제학술대회 발표에 연구 저자로 이름 올려줬다. 이게 첫 번째 혐의죠. 두 번째는 성신여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맞춤 전형이 갑작스레 신설됐고 성적 정정, 상향 정정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자기가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딸을 이사로 선임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등의 내용, 혐의를 정확히 적시를 해줘야 알잖아요. 근데 다른 M이랑 J는 무슨 혐의인지 좀 명확치가 않아서 KBS 보도가 그나마 보도가 적게 됐지만 나름대로 사실관계 전달은 된 것 같다. 자, 안진걸이라는 사람을 제가 20년 넘게 취재원으로서 보고 있어요. 참여연대 아주 막 들어왔을 때부터 현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강의 들어갔어요, 경희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시죠? 고발뉴스와 뉴스망의 이상우 기자님이시군요. 좀 짜고 하는 거야. 평상시에는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고 제가 동생이라고 합니다. 너무 짠 게 티가 났나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검찰 조사받으신 분위기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표한테 나경원 씨가 직접 부탁을 해서 인턴 채용하고 포스터에 이름 올린 거. 맞습니다. 뭐 그다음에 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자백까지 했죠. 예. 누가 무슨 자백을 했다고요? 윤영진 교수가 부탁이 있었고 들어줬다. 우리 서울대를 무상으로 쓰게 무단으로 사실상. 네. 두 번째, 고등학생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상 자백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예. 성신여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맞춤 전형 갑자기 신설돼가지고 그렇죠. 예. 나중에 또 특혜성 성적 정정 이루어진 거. 예, 나경원 대표의 따님 말고는 그 과에 다시 특수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너무 이후에. 신기하죠. 너무 황당하죠. 그 다음에 성적비리 최소 8번, 많게는 10단계까지 급상기 시켜준 거. 이제 요거까지, 예, 이 두 개도 집중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예. 이제 나경원 씨가 명예회장인데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기하죠. 자격이 미달되는 딸을 미승인 이사로 선임한 거. 예,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사로, 당연히 이사로 또 장관에도 없는, 장관에도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불법으로 당연히 이사 선임한 것, 그 다음에 누구나 지적장애인 선수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스페셜 올림픽 세계본부의 글로벌 메신저에 공모 절차도 없이 나경원 딸을 앉힌 것 등 이렇게 이제 크게 아들, 딸 찬스와 관련해서 엄마 찬스가 이것인데요. 네, 일단 세 개가 주로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혐의들인데 맞습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내용으로 뭐 중요한 진술하신 거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4번을 고발했잖아요, 총. 4차까지. 그중에서 1차 고발인 조사만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차 고발인 조사이기 때문에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성적비리, 부당특혜, 요거 중심으로 진술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고발은 이제 사학교육 국본에서 나경원 딸의 성적비리를 훨씬 자세하게 고발했어요. 그 다음에 최성희 총장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 본부. 예, 맞습니다. 여기서 최성희-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그렇죠. 들어갔고. 아주 자세하고 전문가답게. 그 다음에 최성래 총장이 요즘 언론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 비리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한테 도와줬다라는 것인지 비호하고 있다고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그거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권이랑 별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별건으로 고발했는데 그게 2차 고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고발, 그 다음에 이제 3차 고발이 저희를 가짜 시민단체라고 하고 막 협박하고 명예훼손한 거고, 4차가 이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와 관련된, 예를 들면 13억이나 되는 국민들의 세금이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의혹이거든요. 네, 요건 아직 조사 안 네. 받으신 거고. 정확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1차 조사 때 제가 그 부분도 얼른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개요를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요. 예. 뭐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 조사 많이 받아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물어보는 질문의 강도나 각도 뭐 이런 걸 보면은 대충 뭐 수사 의지라든가 어떻게 굴러갈까 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땠나요? 예, 제가 분위기가. 지난주 금요일날 뉴스공장 나가서 고발당한 거, 피고발당한 거, 한 50번 조사받은 것 같다고 해놓고 보니까 한 100번 받았더라고요. 야, 뉴스공장 받았는데. 보도를 좀 정정해 주시는 거죠. 예, 뉴스공장에서 본의 아니게 오보, 이제, 아. 저도 이명박 때, 박근혜 때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헷갈리는데 한 100번 정도 받았던데, 예, 일단은 54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한 걸 봤을 때, 네. 마지못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고발 뉴스나 뉴스반 이상호 기자님 같은 분들의 준엄한 수사 촉구 등이 작용을 해서 마지못해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54일 만에 했으니까요. 예, 다만 워낙 국민적 관심과 분노와 비판이 큰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그렇다면 또 결국은 예. 이제 우리 뭐 시청자들, 시민들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밖에 기댈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죠?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희한하게 나경원이 원내대표인 바람에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아주 간간히 입장을 내는 것 외에는 나경원에 대한 수사 촉구를 제대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촛불 시민, 민주시민 네. 그리고 대한 언론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뉴스타파에 정말 보도가 엄청난 힘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송까지 KBS에서도 KBS에서도 소송당한 이하진 기자 등 탐사 보도팀이 있습니다. 네. 나경원이 고소하고 명예훼손 무슨 민사소송 냈다고 하네요. 저희한테는 안 하고 영향력 큰 언론사에 해가지고 입을 막겠다는 심사한 것 같아요. 자, 바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 4차까지 고발을 하셨는데 이후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고발인 조사에서 2차, 3차, 4차 고발인 조사를 빨리 해주라. 네. 그다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도 바로 해야 된다고 촉구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내일 그 나경원 일가의 홍신학원이라는 사업 족본이 있습니다. 홍신학원. 네, 홍신학원인데요. 거기가 유명한 예전부터 나경원이 그 사업 족보를 기호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나경원의 딸한테 40년 가까이 거의 헐값으로 건물을 임대해 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법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남에게 주고 재산을 횡령한 배임범죄인 거거든요. 네. 사실 그것을 제대로 받았으면 홍신학원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생들한테 장학금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고 교육환경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돈인데 네. 그걸 자기 가족에게 나경원 동생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홍신학원 그 학교를 나왔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자. 과거에 문제가 많았죠. 전두환 예. 공항 옆이라. 자, 한 8분 정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야기 좀 대충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감이 좀 떨어지죠? 1, 2, 3, 4차까지 고발을 했는데, 54일 만에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내용 혐의는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제대로 된 1, 2차 정도 수준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이제 조사를 받을 건데, 믿을 거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 54일 만에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가 그만큼 없다, 박약하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고발을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목소리가 쉬었잖아요. 언제 쉬지 않은 목소리를 들어보겠는가 이런 댓글들 여러분들 올려주셨는데 목소리 쉬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 민생경제연구소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주시고 이거 괜찮은 단체다 그러면 내가 시민단체 하나 정도는 함께 해도 되지 않겠는가 또 후원도 생각을 해봐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4차 앞으로 5차 6차까지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검찰을 촉구해서 사법 처리에 깃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얼마나 소중한 시민단체입니까? 안진걸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제가 사실은 그 나경원 씨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운영하던 흥신학원에 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너무 잘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과거 전두환 공항 가면 공항 옆이었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수업 못 받고 공항로 가서 태극기 흔들고 돌아오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아주 학교 다니면서 군 출신 인사들이 많아요. 그 나경원 씨 아버님이 군 출신인가 그런데 군대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저희 한번 끝까지 가봐야겠죠. 나경원 구속되는 그날까지 안진걸 소장과 계속 저희 고발뉴스 TV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서둘러서 짚어볼게요. 자, 시청률 나와주세요. SBS 4%, 4.3%. 과거에 정말 MBC를 비웠던 SBS인데 4.3%, MBC 5%인데 떨어졌어요. 큐시트 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청와대 발로 하나, 둘, 두 꼭지 싸늘하게 털고, 야당 통화. 그리고 이제 잡다한 사건, 사고들로 쭉 이어집니다. 이러면은 크게
뉴스가 힘을 못 가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입 정시 확대를 찬성한다가 63%야. 이거는 청와대에서 밝힌 정시 확대 방향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의 방침이 국민들 63%, 64%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톱으로 좀 올려주면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여론조사까지 했어. 응? 여론조사를 했어. 여론조사, 실시한 여론조사야. 근데 이거를 저렇게 뒤로 처박아 놨어. 문재인 정권에 도움을 주는 거를 원치 않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낙연이 대권 주자로서 황교안과 차이를 벌렸어. 21.8대 12.3.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5.6으로 뒤따르고 있어. 3위로. 이런 거 되게 재미있는 여론조사인데 뒤로 확 처박아 놨어요. 왜 그랬을까?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자신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까? 이상하잖아. 톱으로 올려가지고 시청률 재미 본 MBC와 너무 대조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뉴스 없어요. 근데 저는 SBS 요걸 혼내주려고요. 54일 만에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고발인을 조사했는데 KBS, MBC, JTBC에는 그나마 여러 꼭지는 아니죠. 한 꼭지라도 리포트로 정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SBS는 어떻게 했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끝. 없어. 이세영 기자가 검찰 출입인가 본데 딱 세 줄. 검찰이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혐의는 모릅니다. MBC나 KBS나 JTBC를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은 첫 고발 54일 만인 오늘 시민단체 관계자가 누군지 알고 싶으시면 고발 뉴스 TV를 보십시오. 안진걸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자신의 딸과 아들 입시 과정에서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따위를 그냥 구색 맞추기로 세 줄짜리 단신으로 끼워 넣는 겁니다. 조국과 관련해서 그 난리를 치고 이른바 조국 검찰 기레기 사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한 축인 SBS가 그래 나경원 검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불과 세 줄로 보도하는 이 현실 왜 그럴까요? SBS는 그렇죠? 국민의 여론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뒤로 몰아넣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는 SBS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국민의 대다수 의견과 달리 국민의 여론을 역행하면서 기득권을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한 SBS 자본의 논리에 기자들이 순치된 결과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JTBC 마지막으로 시청률 2.7 이건 거의 안 본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참 MBC의 절반에 그친 JTBC 뉴스룸의 초라한 시청률입니다. 큐시트 보겠습니다. 청와대 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 무려 거의 뭐 실시간 생중계를 하듯이 청와대 협치 복원 나선 대통령 만찬 정치 가동 김상조 정책실장 핀셋 규제 원칙 유지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27개 동에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더 확대하겠다. 라고 나왔던 얘기죠. 경우영 국제안보실장 북핵 협상 시한 진지하게 보고 있다. 미국과 공조 중이다. 연내 북핵 협상 북미 회담 재개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년 총선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쭉쭉쭉쭉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끝으로 JTBC 북한이 미국에다가 연말까지가 시한이다 재차 압박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했어요.
누구 보라고 한 걸까요? 미국도 봐야 되지만 우리도 봐야 됩니다. 빨리 이 북미 간의 협상,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북미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다소 이게 좀 불협화음의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좀 몰아붙이는 그런 액션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스평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